네, 반갑습니다. 리브동산 이재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식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철영 차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영 차장입니다. 또 그 사이에 정말 그 또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죠? 네. 시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네. 최근 가장 큰 그 시황 중에 하나가 바로 천스닥. 코스닥 포인트가 10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예. 2000년도 초반에 1000포인트 넘었다가 20년 만에 다시 1000포인트를 회복을 해서 예. 지금 코스닥 쪽에 굉장히 수급이 좋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코스닥에는 중견기업들의 사이즈도 커지고 있고 예. 또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경기 회복세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코스닥의 훈풍으로 조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2000년 9월 14일 이후에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다시 돌파가 됐고 이게 이제 IT 버블 이후에 또 이런 현상이네, 그죠? 네, 20년 7개월 만에 돌파된 겁니다. 보니까 뭐 장중 기준으로 1월에 한 번 넘어간 적도 있네요. 네, 1월에 장중 기준으로 1000포인트 넘어갔다가 예. 종가에 다시 1000비트 내려왔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00포인트 넘었고 의미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작년 코로나의 어떤 영향에서 장이 이제 급변하면서 올라올 때 사실 대형주 위주의 장에 많이 펼쳐졌거든요. 시총이 큰 종목들부터 먼저 올라왔고 예. 또 사이즈가 있는 종목들,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성장을 하다가 예. 그 밑에 비워진 공간들을 이제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들 또 섹터들 또 코스피가 쉬는 동안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종목들이 예. 채워주면서 예. 코스닥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좀 몰려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채널이니까 부동산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범사만삼 대장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면 그 인근 아파트들이 따라오르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제 정책이 좀 있으면서 네.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특별히 여기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가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수익이 났다가 다시 조금 내려가는 이 박스권 형태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3월 이제 말쯤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장을 이끌어 올라오고 있고 예.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지만은 거기부터 시작된 지금 뭐 이제 대선 테마주들 밑에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 기타 산업재 종목들, 뭐 건자재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는 계속 이런 종목군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고 예. 이 가격이 쌌기 때문에 별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좀 심리가 많았었는데 예. 큰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밑에 이제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섹터들 그다음에 이 각각의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그 자리를 좀 메꿔가는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에 또 이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2월, 3월 가장 큰 이슈가 미국 10년물 국채의 급격한 이제 금리 상승이었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1.75% 정도를 찍고 나서 지금 이제 1.6%에서 1.65% 사이 정도에 지금 이제 머무르고 있고요. 코로나 이슈가 터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의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때 네. 2, 3월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금리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1.6에서 1.65 사이 정도에 머무르면서 좀 시장 전체적으로 외부적인 뉴스에 채권 금리가 조금 이제 적응해가는 단계인 것 같고 또 금리도 그런 어떤 일반적인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금리가 안정을 취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위험 선호적인 투자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장이 조금 올라왔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 처음 들어갈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지만 그렇죠. 한 10초, 20초 지나면은 이 뜨거운 물이 조금 적응되고 조금 더 뜨거워져도 특별히 이제 몸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시장이 좀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비유를 정말 잘해주세요. 뜨거운 물 저도 이런 비유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오늘 뭔가 이 멘트를 좀 도둑 맞은 그런 느낌이야. 자, 최근 이슈 한번 볼까요? LG하고 SK 네네. 그죠? 합의를 봤죠. 네, 합의를 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뭐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번 합의를 보려고 조금 종용한 부분도 있었고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부회적으로 생겨나는 비용들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제 말들이 많았었는데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전에 예. 합의를 하면서 소송이 이제 취해가 되면서 극적으로 좀 합의를 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이 전기차 섹터라든지 2차전지 섹터 쪽에 조금 더 안정세가 이번 주에 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SK 같은 경우는 단타로 좀 수익을 좀 보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던 부분이었지만 예. 거부권 직전에 두 기업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금 보신 분들은 예. SK이노베이션 조금 매수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처음 이제 벌어졌던 부분들이
합의를 할 때 합의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쪽에서는 우리가 5천억 내지 1조 정도 줄 수 있다. 예. 그리고 LG화학 쪽에서는 우리가 3조 내지 4조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좁혀지지 않았었는데 뭐 중간쯤 2조 정도로 합의를 보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각형으로 옮겨가는 움직임. 네. 아, 여기 어떤 의미로 봐야 이게 되죠? 이제 네.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만들고 있는 배터리의 이제 형태가 예. 파우치형인데 아하. 이 소송을 한창 하고 있는 중간에 예. 이제 폭스바겐에서 우리는 각형으로 옮기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든 아니면은 예. 우리가 조달을 하든 각형 배터리로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사의 합의에 이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있는 제조업체 쪽에서 다른 형태의 배터리 모양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빨리 합의를 하고 시장에서의 우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예. 수익이 날 부분들을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합의할 수 있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뭐 뉴스들이 또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연말부터 해서 사실 3월 거의 말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박스권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예. 외국인들이 8조 이상 매도를 하면서 오. 시장을 조금 박스권 안에 갇혀놨었고 오. 또 연기금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연기금에서 이제 어떤 운용할 때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 그 전략 포트를 주식, 채권, 일반 대체상품 이런 포트가 있는데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옴을 통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예. 비중이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실 팔아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기금에서 이 리밸런싱하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16%에서 19% 정도까지 늘릴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연기금이 지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매도해야 될 주식의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조금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6조 8천억 원, 1개월 전 대비 4.4%, 연초 대비 9.5%가 이제 상승했네요. 이게 전망치가 상승한 네. 부분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잘 못 내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영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초반에 이제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1개월 전보다는 한 4% 이상 영업이 늘 것 같다 얘기를 했었고 연초보다는 9% 이상 아마 1분기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실제로 삼성전자도 예상 실적을 발표했는데 9조 3천억 정도 1분기 영업이익을 내는 걸로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조금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부분이고 앞에 설명드린 지금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는 네. 부분들도 동일한 어떤 맥락으로 실적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주가는 작년에 안 좋았던 상태에 있었던 주가이다 보니까 이 밸류가 좀 낮게 된 상태고 주식이 싼 것 같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들이 채워지면서 올라오는 주식들이 총에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의 어떤 결과도 있지만 이렇게 전망하는 전망치가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이 심리 지수에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전망치들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일단 컨센서스를 낼 때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막 기업에서 IR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동향을 보면서 1분기에 이 정도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제조업 심리지수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주식 시장 자체가 어떤 경기 선행 지수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선행적인 심리가 있으면은 시장이 먼저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뭐 굉장히 길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고 주식도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 시기에 저희 같은 뭐 주린이들은 뉴스 하나하나 이렇게 굉장히 또 귀를 기울이면서 봅니다만 그 뉴스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 굉장히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철영 차장님께서 꼭 우리가 챙겨 들어야 될 어떤 뭐 경제 뉴스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챙겨보는 뉴스들은 사실 실적 전망치를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분기, 3월까지 예. 영업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4월, 이제 5월 중순까지 이제 1분기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분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4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만 나오고 4월 중순부터는
기업들의 1분 결제가 쭉 나오거든요. 이번 달이 좀 중요한 이유가 코로나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경기가 침체했다가 돌아서는 첫 시작 분기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지금 실적들이 좋아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많고 뉴스나 루머로 올라가는 것보다 실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더 강하고 좀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실적을 꼭 챙겨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제 실적 그리고 실적 전망치 이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 더욱더 슬기로운 그런 또 주식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동산 오늘도 이철영 사장님 모시고 시황과 그리고 최근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이런 말씀도 끝에 드리면 좀 그렇지만 주식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딸이 보더니만 아빠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미를 좀 놔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또 숙제로 안고 다음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식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